도로 위로 정체모를 붉은 물이 흐릅니다. 붉게 착색된 길 위로 지나가는 차량들과 주민들. 철판이 썩을 정도로 부식될 정도로 이 물이 강한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붉은 물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답니다. 지금 이게 무법천자입니까? 몇 년이 흘러가도. 이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산세가 아름다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네. 집 앞 도로 위에 흐르는 붉은색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8년째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계속 병원에 수면제, 복용제, 신경정신과 약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수면제를 이건 정신과 약이고요. 이거는 졸피뎀 수면제 약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 건물 짓고부터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살이 한 10kg 정도 빠졌고요. 수맥이 흐르고 폐수가 흐르고 악취 때문에 잠을 그렇게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이 저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어이구. 이게 뭐예요? 김한 씨 집 옆에는 작은 도랑이 있었습니다. 고인 물에서는 악취가 풍깁니다. 붉은 물이 흐른 지는 어느새 10년째라는데요. 10년이요? 이렇게 되면은 어이구. 이런 뭐예요? 아주 몸에도 나쁜 이 폐수가 이렇게 악취만 맡아도 사람이 건강에 굉장히 해롭답니다. 물이 여기 자국이 있죠. 여기가 전부 다 물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온천수처럼 나옵니다. 여름에는. 비가 오면 폐수의 양은 더욱 늘어난답니다. 마치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폐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광산이 없어지고 네. 이제 다 광산이 무너지고 밑에 나는 갱굴에서 나오는 폐수입니다. 오폐수입니다. 아 여기가 광산이었던 거예요? 예, 옛날에 광산이 한 몇 군데 있었답니다. 1950년대 이곳에는 2개의 석탄 광산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폐광되었고 지금은 마을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폐광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판입니다. 이게. 아 이게요? 예, 이게 전부 다 이게 판입니다. 판처럼 새까맣게 연탄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물 나오는 우회입니다.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채 남겨진 폐광산. 광산물하고 철 뭐 이런 거 섞여 가지고 나오니까 저런 물이 나오게 됩니다. 산을 깎아 집을 지은 김한 씨. 집과 폐광산의 거리는 겨우 20m입니다. 폐광수가 물길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배관이 깨지면서 하수도가 막혔답니다. 그 상수도 연결되는 하수도로 직접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하수구도 아마 이 물로 인하여 부식돼서 하수구가 내려앉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아 이게 무너진 거예요? 예, 무너지고 하수구 막히고 결국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도로까지 저렇게 됐네? 예, 도로가하고 지금 엉망진창이 됐죠. 하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한 폐광수는 내리막길을 따라 도로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폐광수가 아주 위험하다는 건데요. 철판이 썩을 정도로 부식될 정도로 그래요. 이 물이 강한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썩습니다. 독성은 물론 도로 위로 흐르는 물 때문에 늘 불안하다는 주민들. 혹여 차들이 미끄러져 사고가 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실제로도 주민들은 넘어지기도 했다는데요. 그러게요. 날이 추우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넘어져 갖고 지금 이게 무법천자입니까? 몇 년이 흘러가도. 주민들은 마음을 졸이며 위험한 통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네요. 게다가 도로 바로 옆으로는 영동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더 큰 사고의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문제의 현장은 왜 방치되고 있는 걸까요? 도로가 다 이렇게 벌겋게 될 때까지 색깔이 확연히 차이 나잖아요. 이게 지금 옆에가 다 천 아니에요? 이 많은 물이 계속 다 흘러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저기로. 천으로. 저 천으로요. 상수 원인 50천으로 폐광수가 흘러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 관리청이 지금 도로관리청이 지금 시청일 거 아니에요? 네, 시청이요. 시청에서 뭐라 그래요, 저거 보고? 시청에서는 광해관리공단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아,
저기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얀 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 이렇게 지금 이런 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저 물이 고여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다. 이걸 막아 놓으셨던 거예요? 네, 이 서대는 이렇게 막아놔. 똑같은 겁니다. 아, 이렇게 철망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여기가 다 구멍이 났잖아.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폐수들이 흘러내리면서 여기가 이거 이렇게 당겨도 안 되는 게 다 아, 끊어져 진짜? 나가요. 저게 부식이 돼서. 웬만하면 구멍이 안 날 텐데. 5시간을 물량을 채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유량이 43톤 정도. 이거 엄청나게 하루에. 많은 양이네. 그죠. 이 물을 계속 접하다 보면 네. 이 산기슭에서 도로로 붉게 착색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음. 수질 분석을 했네요. 예. 19년도 10월하고 예. 10월 1일하고 10월 11일 두 차례 했더니 철이 98.573, 예. 이거는 104.943. 그럼 50배. 광해관리공단의 검사 결과 철은 기준치의 50배, 알루미늄은 20배가 검출됐습니다. 예. 땅을 사셨다. 모르고 이제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짓게 됐고 짓고 나니까 이쪽 면이 이쪽으로 물이 흐르는 거를 그냥 그때부터 계속 그때는 지하로 많이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땅이 자꾸 꺼져가지고 땅이 자꾸 꺼진 이유가 뭐냐 해보니까 여기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도랑뿐 아니라 건물 지하로도 물이 흘러 집안이 침하되고 있답니다. 건물 바닥으로 이 밑바닥으로 이렇게 땅속으로 아, 그러면 저쪽으로만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바닥으로 흘러 내려와서 네. 집안이 침하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닥이 이렇게 꺼졌잖아요. 네네. 여기도 봐요. 다 균열해가 깨지잖아요. 이게. 시멘트로 포장한 바닥이 모두 갈라져 벌써 3차례 넘게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2012년도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10년이 되도록 아직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집안 침하 현상은 산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층이 졌네요. 석탄이 아직도 많네요, 여기. 이렇게 지금 층이 졌잖아요. 이 여기도 나무는 층이 이제 지고. 조만간에 앞으로 또 쓰러질 쓰러질 것 겁니다. 같다 진짜. 땅이 막 쑥쑥 들어가요, 뭐가. 이렇게 탄이 있어가지고 이 쑥쑥 들어가. 이게 어떻게 복구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갈 정도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다 산사태처럼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죠. 것 위험하네요. 같아요. 그래서 대형 아마 재난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건 대비를 이게 다 그냥 해야죠. 우르르 무너지면 한순간에 그냥 다. 폐광시키면서 원상 회복하거나 그 무너지지 않게 방지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안 이게.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폐광산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하는 광해관리공단. 민원이 제기된 지 9년 후에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예. 사업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1년간 지금 정밀 요소용역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시계획까지 나와서 실질적으로 정화 시설이 설치되려면 몇 년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설계가 끝나는 거는 네. 약 한 3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공사 기간이 3년 정도 걸리겠죠. 와, 6년이라는 6년. 시간이 다 걸리는 동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갱내 폐수는 이렇게 계속 흘려 보내야 되는 건가요? 물을 일단은 최소한 이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응급조치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를 좀 지사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돌린다는 거는 그러면 이 물을 돌리면 어디로 흘러 보내요? 그거를 협의를 봐야죠. 삼척시랑. 담당 지자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 네, 과장님. 지금 폐수가 흘러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셔야 되는가 해서요. 나오는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물의 양이 하루에 43톤 정도 나온다는데요? 그때 어제 비가 좀 와서 그럴 겁니다. 적화 현상이 안 보이시는가요? 그때 색깔이 약간 변하게 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내일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제 비가 와서 조금 더 많이. 그때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오다가 물이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50촌으로 다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논의하셔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론 뭐 급하게 막 그날 해서 회의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회의는 할 수 있는데 그날 회의를 해서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 기간이 조금 걸린 거예요. 시에서 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할 겁니다. 분명히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드리는데 네.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네. 이걸 그대로 냅두라 했고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할 겁니다. 네. 문제 해결을 위해 또다시 기다려야 할 6년의 시간. 악취 맡아가지고 잠 못 자면 네 사정이다 이런 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촌에 살아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10년 동안 외면해왔던 민원. 이제는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 아닌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